안녕하세요. 실행에 옮기는 지식을 전달하는 트리플텍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LC 수동 부품이 있는 회로에서 DC 동작점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C 동작점 모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기본적인 RLC 직렬 회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에서 DC 동작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LT-SPICE 시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뷰 스키매틱 창에서 미리 준비한 RLC 직렬 회로를 가지고 OP 모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고 화면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노드 ABC에서의 전압은 모두 12V가 되고 루프 전류는 여기 있는 이 루프 전류는 거의 0A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얻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DC 동작점에 대한 기술적 정의를 설명할 때 커패시터는 개방 회로가 되고 인덕터는 단락 회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의 용량성 임피던스, 즉 교류에서의 저항은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되고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이고 직류라는 것은 F가 0일 때이므로 XC는 무한대로 갑니다. 저항이 무한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저항이 무한대로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마치 회로가 오픈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커패시터는 F가 0일 때, 즉 직류에 대해서는 오픈 상태와 같습니다. 이제 인덕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덕터의 경우에는 유도성 임피던스라고 하는데요. 즉 교류에서의 저항은 오메가 L로 표현되고 오메가는 2파이 F이므로 직류에 대해서는 즉 F가 0일 때 유도성 임피던스의 저항은 0ohm이 됩니다. 저항이 0ohm이라는 것은 단락, 즉 쇼트 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단락과 단선을 혼동하면 안 되겠죠. 단락은 선이 붙어 버리는 것을 말하며 단선은 선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류에 대해서 커패시터는 오픈 상태가 되고 인덕터는 단락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회로의 루프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0이 되고 인덕터 양단의 전압은 0V가 됩니다. 따라서 B점과 C점의 전위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A점의 전위는 12V로 분명하고 B점과 C점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12V가 나타나게 됩니다. 커패시터가 오픈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커패시터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석용 시뮬레이터와 마찬가지로 LT-SPICE 내부에는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 오차가 존재합니다. LT-SPICE 내부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툴바의 컨트롤 패널의 스파이스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앱솔루트 톨러런스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T-SPICE의 기본값은 10의-12승, 즉 1피코암페어로 지정되어 있고 이보다 작은 값은 good enough, 충분히 수렴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이보다 작은 것은 0A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RLC 직렬 회로에서 DC 동작점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포함된 회로에서도 자신있게
DC 동작점에 대한 회로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제 3은 RC 회로가 있는 기본적인 볼테지 디바이더 회로입니다. 이 회로를 통해 DC 동작점 해석 방법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연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지스터 2개로 노드 B점에서 전압이 분배가 되도록 하는 회로입니다. 여기에 커패시터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판기에서 C를 누르면 커패시터 심볼이 생성되고 F3 키를 눌러 와이어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C1의 커피스턴스는 1 마이크로페럿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P 모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드 B점의 전압이 DC 1V이고 R1과 R2에 흐르는 전류는 1mA입니다. 이 부분이 1mA입니다. 이때 C1에 흐르는 전류는 노드 B가 DC 1V이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1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C1 커패시터의 초기 전압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편집창에서 노드 B점의 초기 전압이 0V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이제 노드 B점이 0V로 지정되었으므로 시뮬레이션 결과 노드 B점의 전압은 거의 0V가 되고 이 지점은 그라운드 노드와 같습니다. 따라서 B점은 0V가 되고 이 지점도 0V이기 때문에 R2에 흐르는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C1에 흐르는 전류는 B점의 노드가 0V DC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R1에 흐르는 전류는 인가되는 전압이 2V이고 R1의 저항이 1kΩ이기 때문에 R1에 흐르는 전류는 2mA가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2mA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제 2와 예제 3을 통해 RLC 수동 부품이 있는 회로에서 DC 동작점 해석 방법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았습니다.